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편하게 주무실 거예요. 요즘은 저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가지고 큰일입니다. 계속 잠을 설치는 것 같아요. 3시 일어났다 4시 일어났다 계속 이렇게 자다 보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어, 계속 눈을 뜨면 안 돼. 자다가 눈을 뜨고 하면은 이 몸이 피로감이 굉장히 쌓이더라고요. 잘 때는 그냥 푹 자야 돼.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하루도 정신없이 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어, 하루하루가 참 스펙타클합니다. 스펙타클해. 휴일이라서 쉴 일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또 부지런히 또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할 게 참 너무 많네요. 그 쇼펜하우어라고 하네요. 쇼펜하우어 아세요? 쇼펜하우어. 삶이 괴롭다면은 그냥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랍니다. 괴롭다면은 저는 괴롭지는 않는가 봐요. 잠을 많이 자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삶이 괴롭고 힘들 때는 자는 게 최고랍니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라. 기도도 명상도 여행도 술도 모두 다 쓸모 없습니다. 괴로움만 더 짙어질 뿐이겠죠. 힘들수록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 힘듦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거죠. 괴로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불행이 내게 왔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이라 이렇게 후회봤자 소용 없어요. 소용이 없고 그냥 벌어진 일은 벌어진 거야.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불안하고 더 부정적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과거를 후회하면서 자책하기보다는 지나간 과거는 흘려보내고 현재를 실천하고 미래를 기획하면서 더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삼성과 그 관련된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또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했다고 삼성전자 막 좀 까대는 그런 언론들도 많고 기사들도 상당히 많네요. 아주 쇼킹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애플 폴더블 기기 예상 이미지인데 애플이 아이폰보다 먼저 잡는 거 이거였어? 하면서 이런 사진이 나도네요. 이 폴더블 기기 출시에 뜸을 들이던 애플의 분위기가 달라졌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그 폴더블 기기 출시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노트북하고 맥북도 폴더블로 출시할 거라는 그런 구체적인 관측이 나왔습니다. 2026년을 전후로 해서 애플의 폴더블 기기 출시가 쏟아질지 주목이 되죠. 애플 소식에 정통한 그 꿔밍치 TF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오는 26년 그 폴더블 맥북을 선보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애플의 첫 폴더블 기기가 될 것 같아요. 그 첫 폴더블 맥북의 26년 출하량은 한 100만 대 정도를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가격하고 크기 등 세부 정보도 세세하게 전했는데 이 고아밍치는 LG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맥북용 디스플레이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25년 4분기에 20.2인치 또는 18.8인치 폴더블 맥북용 디스플레이 패널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폴더블 맥북을 접으면은 기존의 13인치 또는 14인치 맥북과 비슷할 거라고 덧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 애플이 그 가능한 그 주름이 없는 그런 폴더블 그런 화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봐요.
이 때문에 가격 시작가가 한 478만 원에 달하는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만큼 비쌀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이 5세대까지 출시되는데 애플은 폴더블 기기 출시에 잠잠했던 상황이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맥북뿐 아니라 이거 아이폰의 그 폴더블 제품까지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디지타임 아시아 등 해외 IT 전문 매체는 폴더블 아이폰의 출시점이 26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폴더블 맥북 출시 예상 시점과 같고 26년을 기점으로 애플의 폴더블 기기 출시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겠죠.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관련 특허를 연달아 등록하고 있다는 점도 출시 기대감을 키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지난해 10월에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 내용을 보니까 애플이 구상하는 폴더블 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와 유사한 구조고, 조개 껍질처럼 스마트폰을 가로로 접는 구조인데 기기를 안과 밖에 양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폴더블 기기 시장에 본격 참전할 경우 현재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 판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보니까 지난해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66.4%, 화웨이가 한 11.9%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네요, 제품들이. 그리고 또 아주 또 흥미로운 또 소식들이 또 있어요. 요즘 노조 때문에 좀 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그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규탄을 하네요. 노조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주최 측 추산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노조와의 직접 임금 협상, 그리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과급을 지급하고 실질적인 휴가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합니다. 일단은 노조위원장은 3만 명의 조합원 뜻을 모아서 서초 사옥 앞에서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측은 그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고 직원들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LG전자랑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고 있다. 삼성은 반도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나도 성과급 빵 퍼센트를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작년에 적자였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적자였으면 뭐 당연히 성과급은 없는 거지. 또 직원 휴가에 대해서 사측은 휴가 개선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현호 부회장과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힙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지난달 17일 경기 화성사업장 이 부품 연구동 앞 행사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교섭이 결렬된 이후로 다시 임금 그 실무 교섭을 재개한 노사는 오는 28일 날 본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참 노조 문제도 큰일이네요. 이거 잘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텐데, 해결될 텐데.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 쪽에다 D램 제품 일종인 HBM 공급을 위한 품질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어제 나왔죠. 삼성전자 측은 24일 이례적으로 입장문 내고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의 해명에도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네요. 입장문에 담긴 특정 시점이라는 문구가 엔비디아 HBM 품질 테스트 중에 그 몇 가지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분석인데, 그러나 이 이슈가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해결 가능한 정도라 공급 계약 체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란 그런 견해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삼성전자의 HBM이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4월에 삼성의 8단, 12단 HBM3 테스트가 이제 실패했다고 보도를 해요.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한 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GPU가 필수적입니다. 그 HBM 성능이 GPU 품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엔비디아는 그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주목도가 높아진 그 세계 GPU 시장을 90% 넘게 차지하고 있고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로서는 놓쳐서는 안 될 주요 고객사인 거죠.
삼성은 지난해부터 엔비디아한테 4세대 제품이죠. HBM3, 5세대 HBM3E죠. 이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HBM3랑 HBM3E는 AI용 GPU의 주력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지난달 HBM3E 8단하고 12단 제품 테스트 결과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점에서 품질 불합격을 받았다는 게 로이터의 보도의 핵심입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불합격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서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거라고 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정 시점에서의 테스트 관련 보도는 당사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 그렇게 전했고,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입장이죠. 삼성전자 입장문에 특정 시점이 당겼다는 점에서 품질 이슈가 발생한 건 분명해 보인다는 게 반도체 업계에서 나오는 공통된 시각인데, 다만 삼성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고 순조로운 진행을 밝힌 만큼 뭔가 공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죠. 삼성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가 봐요. 실제로 이번 품질 테스트 대상 제품인 HBM3는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죠.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 엔비디아의 이번 문제 제기가 가격 협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일부러 하이닉스에서 찌라시 부릴 수도 있어. 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자기들이 이제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놈들이 은근히 있잖아요. 찌라시 통해 가지고 뿌리고 삼성을 좀 압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잘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대박 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